안녕하십니까. 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계를 조금 이쪽으로 옮겨보시죠. 오늘 대구에서 저는 아침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바깥에 날씨도 아주 좋고 이제 주변에 산들의 나무들이 아주 화창하게 펴나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 보니까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보니까 여기 우리 아침에 다음에 피부를 좀 조금 당겨주시면, 내가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영상이 잘 안 보여서 아마 테이블을 조금 당겨주시면 쌤들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쌤께서 아주 기본 스캐닝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해주셨고, 저는 그 정례, 우리 뭐 정례 GB하고 남도에 정례가 많지만 좀 희귀한 건 좀 빼고 우리 흔하게 임상에서 볼 수 있는 정례, 또 저희 병원에서 경험한 정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말씀하시면 같이 의견 교환하고, 또 우리 이민영 쌤하고 김홍 쌤 계시니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낭 담도 질환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지만 주로 이제 GB에서는 염증, 그 다음에 스톤, 그 다음에 뭐 네플라즘 이런 게 이제 주가 되겠고, 발덕트에도 스톤, 뭐 네플라즘, 그 다음에 시스트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B하고 발덕트에 있어서 초음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소견은 덕트가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기준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덕트를 살펴보고 덕트가 늘어났으면 뭔가 패솔로지가 있을 것이다. 덕트가 노말 분비안에 있으면 우리 병변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하고, 그 다음에 GB인 경우에 월 테크닉이 있느냐 없느냐, 월 테크닉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월 테크닉 형태를 보면 우리가 이거 염증을 생각해야 될지 마이그노시를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질환을 생각해야 될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월 테크닉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 덕트로 늘어나고 월 테크닉이 있는 것이 원인이 어떤 양성 질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걱정하고 있는 악성 질환에 의한 것이냐, 이 정도를 감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초음파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보고, 여기서 의심스러우면 다음 스타일 CT나 뭐 이렇게 다음 스타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 CT 찍고 뭐 MR 찍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꼭 확인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이 이 환자도 놓치지 않고 내가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환자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걱정하시지 말고 다음 스타디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례, 82세대 여자 환자하고 심하고 불쾌감을 왔습니다. 이거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습니까? GB가 보이고 마이크가 GB가 보이고 스톤 있죠?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개 스톤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되나요? 예. 라이트 안테리오 라이트 환자가 레프트라터로 끝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GB가 보이고, 요게 파티라틀이죠. 요게 포탈베인이고, 앞쪽에 익스테파틱 바이더가 있어요. 요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GB가 이렇게 흔들 쓰고 4개 보이고, 4개 뭔가 스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파티가 아트리가 되겠고, 포탈베인이 되고, 앞쪽에 익스테파틱 바이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쌤 혹시 다이렉테이션이 있고, 네? 좀 GB가 좀 확장돼, 네. 다크 확장돼, 다크가 좀 확장돼 있고, 예. 네크에 인트라 네크에 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GB가 조금 약간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GB 월 테크닉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환자 임상 증상도 열이나 심한 통증이 없었던 것 같고, 4개 스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익스트레파틱 발덕트인데 발덕트가 좀 늘어나 있죠. 이 포탈 비행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나 있습니다.
정지 영상인데요. 4개, 아까 요 사진을 보셨습니다. 스톤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른 뷰에서 보면 멀티플한 집 스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포탈 비행 헤파틱 아테리 익스트레파틱 바이러스인데 1.4cm니까 많이 늘어났죠. 아까 세븐 11 룰 이야기 하셨으니까 11mm가 늘어나면 뭔가 익스트레파틱 바이러스가 패솔로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쭉 떨어가면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나중에 CT를 찍었었는데 지금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짐이 4개 있는 스톤이고 콜레도칼 시스트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콜레도칼 시스트는 토다닉하는 분이 5가지의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은 익스트레파틱 발덕트가 이렇게 시스틱하게 세큘러하게 투지폼으로 늘어나는 것에서 원A, 원B, 원B들이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티큘럼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걸 2라고 하고 듀오데널 월에 콜레도코실 형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3라고 하고 인트라헤파틱, 익스트라헤파틱이 같이 늘어나는 경우 4A, 또 익스트라헤파틱에서 멀티플하게 있는 것 4B, 그 다음에 인트라헤파틱 안쪽에 멀티플하게 늘어나는 것을 헤롤드 디지즈께서 5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원이 아마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스는 아마 이 정도 퓨즈폼 타입의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러스가 늘어나 있는 1C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연세가 많아서 그냥 옵저베이션 하고 있는 상태고, 스톤 때문에 지금 페인이 있거나 뭐 콜리스타이티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옵저베이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익스트라파틱 바이러스라는 거는 예. 콜레도칼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왜 앞에서 봐야 돼요? 앞쪽에서 봐야 돼요? 스톤 때문에 늘어난 거 그렇죠,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콜레도칼 시스트를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디스탈 쪽에 옵스트럭티브한 리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초음파에서 확인되면 좋지만 실제로는 디스탈 쪽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면 꼭 CT를 찍어야 되고, 만약에 또 옵스트럭션의 형태, 말리그넌시냐 스톤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게 옵스트럭션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헤파틱 덕트까지 프로포셔널하게 이렇게 다 늘어날 수 있죠. 아까 보시면 뭐 프록시말 쪽으로는 아주 노멀로 유지가 되다가 덕트 늘어나 있다가 그 디스탈 쪽에 CT상이 없었으니까 콜레도칼 시스트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스트럭티브 리전이 없어야 된다. 없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91세대 남자입니다. 심하고 병통을 왔고요. 익스트레파틱 바이러스인데요. 늘어나겠죠.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1.2cm 정도 늘어났으니까 분명하게 또 늘어나있죠. 어떻습니까? 뭐 보이시는 있나요? 플러스 쪽이 뭐 플러스 거기에 뭐 네, 요거 말씀하시죠? 네. 네. 익스트레파틱 바이러스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쪽 스톤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 CBD 발덕트에 있는 스톤은 되게 이제 피그멘트 스톤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 피그멘트 스톤은 생각보다 에코덴시티가 아주 진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뒤쪽으로 섀도잉도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은 이 머디 스톤처럼 진흙처럼 이렇게 보여서 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스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연세가 91세고 해서 ERBD만 아마 하시는 선생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ERBD만 드레이니지만 했었는데 잘 지내다가 9개월 후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걸 레프트로 오가 되죠. 여기에 리가멘tum 베노스이 되고 B2로 가는 브랜치, 여기에 이제 S8번 브랜치 뒤쪽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헤파틱 아테리고 CBD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울타 SMA 스프레닉 벤이고 판크레스가 되는데, 판크레스 헤드 쪽이죠. 이렇게 CBD 횡단면이 보이고 안쪽에 스톤이 있죠.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때는 이제 황달도 조금 생기기 시작했었던 환자고, 인터헤파틱 덕트가 우리 보통 잘 안 보여야 된다는데요. 조금 늘어나 있죠. 여기는 뭐 잠깐 늘어나 있는데요. 좀 늘어나 있고 더 많이 늘어나 있고 해서 이 환자는 ERB 스텐트 말펑션으로 해서 새로운 스텐트를 넣었던 그런
세 번째 정리인데요. 이것도 동영상에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시죠. 화살표가 안 됩니다. 더 밑에. 뉴모빌리아인데 동영상이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동영상에 보면 그 리니어하게 FJD한 머티리얼들이 쫙 보이고 인터랙티브 칼시피케이션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간결하는 게 중요하고 뉴모빌리아들은 보통 이 리니어한 FJD한 라인이 생기고 이 FJD한 라인이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호흡을 보시고 굉장히 스트롱한 에코이고 뒤쪽에 링다운 아티클가 생기면 이모빌리아를 진단할 수 있고 대개 이 히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프로텍터비를 했거나 아니면 앰플로바타 스핀터를 절제를 했거나 이런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빌리아라고 저거 뭐 니네 에코 라인 무거운 지금 요소는 쌤 안 보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까 동영상이 돌아가는데 지금 요소는 안 보이고 나중에 한번 되는지 한번 새로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52세 된 여자가 명치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집이 그렇죠? 집이 어떻습니까? GB가 월이 시크닝이 있죠. 근데 룸에는 크게 확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뭐 정정상입니다만 사진 안에는 보면 스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고 월 피크닝이 전반적으로 이센트릭하지 않게 다 늘어나 있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니까 헤파틱 베인도 조금 늘어나 있고 ILC가 늘어나 있고 이 환자는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했던 하트 페일리어 때문에 GB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GB가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양상이 어떻게 포칼하느냐, 시메트릭하냐, 이센트릭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인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제 늘어날 수 있고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 아사이티스인 경우 하이퍼알부미미아, 포탈 하이퍼텐션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이 GB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자, 80세 남자 환자 우측 상복부 통증을 받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측 상복부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하는데 여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GB가 보입니까? 여기에 에코제닉한 스톤들이 보이시죠? 이쪽도 눌러주세요. 오른쪽도. GB가 요거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겠죠? 이게 텔카트 파이브고 포탈린이고 리버는 어떠세요? 리버는 혹시 요거 다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스톤이 있다. 이런 스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제닉한 게 여기 아마 이렇게 GB가 보이죠. 이건 GB가 방향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여기 포탈린 이렇게 GB 여기도 조금 하이포에코익한 저희 리버 내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GB가 잘 안 보입니다. GB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아까 우리 강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GB가 뭐 수술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밥을 먹어가 GB가 컨트랙션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스톤이 꽉 차 있는 경우, 또 포션라인 GB나 이런 경우로 월에 칼시피케이션이라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까 뭐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제일 흔한 거는 수술해준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19의 컨트랙션에 대해서 그런 경우 스토니 GB, 포셀라인 GB, 엠피세마토스 GB, 그 다음에 스토닝 GB 캔사, 테크니컬하게 잘못 보는 경우 에이제네시스, 아니면 위치가 너무 이상한 곳에 너무 뚱뚱한 사람이나 아니면 너무 날씬한 사람들 보면 저 배꼽 아래쪽으로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토니 GB, 포셀라인 GB, 엠피세마토스 GB 요 세 가지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디프레션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월에 돌아가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포셀라인 GB가 되어 있고 또는 엠피세마토스 콜레스테롤이 GB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이야기했었죠. 여기 이제 GB인데 GB가 하여튼 잘 안 보입니다. 잘 찾아보면 한쪽에 루멘에 멀티플한 스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물이 좀 많이 좀 두꺼워져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고 GB가 붙어있는 리브에 하이퍼에코이한 리전이 이렇게 보인다는 느낌을 드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CT를 찍어보죠. 보면 리브에 멀티플한 하이퍼덴스한 메스가 있고 그게 GB가 되겠습니다. 여기 메스가 있고 월이 굉장히 이센트릭하고 이레귤러하게 많이 좀 두꺼워지고 현재 GB 캔사가 있고 스톤이 루멘이 있고 리버 다이렉트 이미진이 되어 있던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 GB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리버에 있는 걸 우리가 또 감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병변이 있더라도 다른 주변 조직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6번째 케이스 80세 된 여자 환자고 10일간 우측 상복부 통증이 왔습니다. 리버 라이트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큰 예스가 있죠. 혜태를 지내서 왔는데 앞에서 에코에 가기도 하고 페리페리에 할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또 메스가 있죠. 여기 리버 MS가 있고 이것도 메스가 있는데 아마 이게 GB일 것 같습니다. 여기 루멘이고 GB 월이 시크닝이 있는데 이쪽은 비교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많이 좀 미니 정답면 이렇게 잡아보니까 GB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여기 이제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더트인데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더트는 7mm 이하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보통 우리 3mm 이하가 정상이라고 했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 25mm 되니까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리버에 멀티플 메타가 있는 이렇게 GB가 몰티플인데 CT에 보니까 역시 GB가 이렇게 있고 몰티플이 이렇게 있고 리버에 몰티플 조금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담낭암은 이런 담낭 비후 그 다음에 담낭 전체를 메스로 리플레이싱 하는 경우 아니면 폴리포이드한 메스로 보이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월티크닝 타입의 GB 캔사. 그래서 우리가 GB 캔사를 GB가 이런 라운드한 루멘 내로 폭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이제 폴리포이드 타입인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GB 캔사를 놓치기 쉽죠. 월티크닝 타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GB가 잘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캔서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어떤 것일까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달과 피로를 주소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덕트가 늘어나 있느냐 안 늘어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인터헤파틱 덕트가 지금 늘어나 있고 레프트 덕트, 라이트 덕트가 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다 늘어나 있는데 이게 뭔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P3로 가는 벤치 앞쪽으로 늘어나 있고 라이트 덕트 여기 보면 하이퍼에코익하게 라운드하게 경계가 불명합니다만은 S가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크레스 헤드 부분인데 디스탈 CBD는 뭐 늘어나 있지 않고요. 판크레스 헤드 부분이죠. 그래서 라이트 덕트와 레프트 덕트 다 늘어나 있고 또는 림프노드가 GB가 늘어나 있지 않고 디스탈 CBD가 늘어나 있지 않고 그러면 여기 늘어나 있고 여기 늘어나 있고 여기 늘어나 있고 집이 안 늘어나 있고 여기 안 늘어나 있으면 S는 요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생기는 암을 갖다가 우리가 클라스킨 튜머가 이제 메스를 형성하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플란지오 캔서의 클라스킨 튜머 되게 월피팅 페리페랄 덕트 인필트레이팅 타입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하기 때문에 메스로 보이기보다는 덕트 디라테이션만 나타나고 메스 비전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80세 남자 이가 스티케인으로 갔었고요. GB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걸 레프트로 위에 레프트가 늘어나 있죠. 물 시크닝은 별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GB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9.4mm니까 조금 늘어나요. 7mm는 조금 넘는 상태고 여기 스테파틱 발데트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예뻐지니까 스톤이 있고 뒤쪽에 쉐던이 있고 CBD 스톤으로 생각되어 있고 GB 또 슬러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CBD 스톤으로 여기도 스톤이 보시죠. 그래서 스톤을 잘 보고 쉐도잉을 잘 확인하려면 이 포커스를 우리 보려고 하는 위치에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 각도가 이게 중간에 보고 직각으로 위치하도록 그룹을 조정해 보면 스톤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7mm 이상 늘어나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패러렐 채널 사인, 촉근 사인, 투메니 튜브 사인 이런 것들이 단번 확정에 전형적인 보게 되었습니다. 45세 된 여자 환자가 갑작스런 심한 공통은 없고 수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지어지 않은 듯한 통증이 있었으나 좋아지고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있었고 금방 좋아지고 마시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조금 오래된 케이스인데 어떻습니까? GB가 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GB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스테레오타틱 발데트를 이렇게 이쪽에 쉐도잉이 조금 늘어나죠. 끝에는 많이 늘어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쉐도잉이 한쪽에 예뻐지니까 여기도 GB가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 많지만 쉐도잉이 있어서 뭔가 쪽에 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총 단간이 보통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스물하고 이런 경우에는 늘어나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볼밸브처럼 작용해서 주기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그래서 CT상에서는 GB에 멀티플 스톤이 있고 CBD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환자는 콜레스테토미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선생님 또 아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하니까 이렇게 여기 스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T 찍고 CT 안 보이니까 아마 뇌과에서 그냥 바로 콜레스테토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는 다시 내과를 보내가지고 ERCP를 해가지고 10번째 환자, 24세 된 여자한테 서든 콜리티한 12회 가스피케인을 같은데 이것도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GB가 잘 보이고 조금 늘어나 있어 보이죠? 여기에 4개 되겠습니다. 4개에서 이렇게 덕트가 보이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기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스템 덕트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덕트 이게 아까 밸브처럼 스파이럴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까는 보고는 보지만 다른 영상에서 보면
스몰 멀티플 GB 스톤이 있죠. 이쪽에 쉐도이 있고 이쪽에 자세에 따라 이동이 있고 그런 거죠. 아까 보시던 영상인데 여기에 GB고 여기 시스틱 덕트입니다. 노말리는 뭐 시스틱트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이 한자는 조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늘어나 있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스톤이 있고 뒤쪽에 쉐도이 이렇게 연습되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시스틱 덕트 스톤으로 지금 아까 그 동영상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동영상 한번. 요게 스톤입니다. 보세요. CD 내기고 시스틱 덕트. 요게 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42세대 남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화부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GB가 이렇게 어떠세요? GB 월이 좀 두꺼워져 있는데 꼭 삼각형 모양으로 좀 두꺼워져 있고 다른 데는 괜찮죠? 그래서 포칼하게 GB 월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월 싱크링을 자세히 보면 안쪽에 꼬익꼬익한 리전들이 조금 보이시죠? 이런 걸 갖다가 트라이앵글러 사인을 하는데 세그멘탈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특징적인 소개입니다. 월시크닝, 12월 시크닝 특징적인 소개이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GB의 루멘에 대개는 이 프레셔가 증가되면서 이 에피셀륨이 우월적으로 인바지네이션을 하고 이 머슬이 하이포트로피가 되면서 로키탄스키 에이션 사이누스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래서 GB 월 시큰이 생기고 월 내에는 그런 사이누스가 형성돼서 하이포에코이크한 리전이 생기는 게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아까 트라이앵글러 사인이 보였던 거는 이 세그멘탈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인데 그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다 두꺼워지는 제너럴 타입이 있고 이 푼두스만 포칼하게 두꺼워진 포칼 또 푼달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세그멘탈 타입은 사실은 GB 캔서하고 감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GB 월이 푼두스 쪽으로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월이 괜찮죠. 우연히 발견된 증상 없는 GB 월 시트닝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스윙클링 아티팩트가 그래서 사이누스 내에 리버브레이션이 생기거나 사이누스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링더 코네텔 아티팩트를 형성하거나 스윙클링 아티팩트를 형성하면 우리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진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게 스페시픽한 건 아니고 크로닉 콜리스타이티스에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GB 캔서나 뭐 이런 데는 보통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푼달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다 돼가는데요. 여자 27세대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GB의 횡단면이 보이고 있고 이게 조금 횡단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GB가 월이 좀 두꺼워져 있고 한쪽으로 하이퍼에코이 리전도 조금 보이고 멀티플한 GB 스톤이 저거예요. 멀티플이고 환자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이 환자는 어큐트 콜리스타이티스로 진단되었던 환자인데 보통 우리가 3mm가 넘어가고 보통은 어큐트 콜리스타이티스는 대개는 그 페스토제네시스가 옵스트럭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루멘이 늘어나는 게 보통이고 보통은 스톤이 있죠.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소노그래피 멀티 사인이 있고 이게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고 심해지면 주변에 콜리드 컬렉션이라든지 콜리드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7세대 남자 환자 반복적인 우상복부 통증, 발열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수개월 전부터 한 번씩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익스테파틱 바이렉터 포탈빈이고 이게 GB가 이렇게 보입니다. GB가 역시 이것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인데 이거 보면 뭔가 스톤이 있겠다는 생각을 들죠. 루멘이 인터랙션 되어 있습니다.
스톤이 있고 GB가 이렇게 담나무 위축되어 있고 멀티플 스톤이 있고 이 환자는 크로닉 콜리스타이티스 그 다음에 슬러트 멀티플 GB 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큐트 콜리스타이티스하고 크로닉 콜리스타이티스 감별이 중요한데 뭐 첫째로는 임상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 통증이나 발열이나 인수소견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루멘이 대개는 보통 한 2cm나 그 이하로 보통은 확장되어 있지 않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고 월티크닝이 있지만 보통 조금 예를 한 경우가 많고 또 월티크닝이 파이브로시스가 심해지면 에코제니시티가 월이 조금 더 증가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슬러지는 양쪽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59세 된 남자 환자고 속이 아파서 왔습니다. 총파 검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TV가 잘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TV가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스톤이 있는 것 같아요. 쉐도잉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여기 GB인 것 같고 스톤이 있고 뒤쪽으로 쉐도잉이 여기 안틸리아 월이죠. GB 월이고 루멘이 약간 크리센틱하게 보이고 에코제닉 메스로 보이고 뒤쪽으로 쉐도잉 월과 에코와 쉐도잉 요걸 더미를 ES 사인이라고 하는데 CT를 보면 GB가 이렇게 보이는데 GB를 스톤이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WES 사인이라고 하는데 월과 그다음에 에코제닉한 스톤과 저기 쉐도잉 WES에서 스톤이 GB의 특징적인 그런 사인이 되고 GB가 잘 안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양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지만 일단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금호 선생하고 박선우 선생님 강의 아주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청중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이민영 선생님이네. 네, 박선우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내과 교원하고 있는 이민영입니다. 제가 이제 복부총괄을 가고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집이 안쪽에 폭발한 내 스타일의 내전이 많이 발견됩니다. 간혹 집이 아까 강의해 주신 대로 집이 아데노마이오마티실 수도 있을 거고, 집이 아데노마도 있을 것이고, 집이 폴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원인데 좀 약간 약간 이제 약간 뉴스인트하게 보이는 수분도 있을 것인데 혹시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의사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펄업을 할 것인가, 괜찮다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CT를 찍을 것인가, 원장님이 보시는 노하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집이 스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보다 보면 집이 이제 CBD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초음파 보시는 분이 이제 올드에이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에이징 프로세스에서 CBD가 약간 딜라테이션 경우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애매하게 한 6mm, 7mm, 8mm 이렇게 CBD가 좀 딜라테이션이 돼 있고 스트레스 레전이 보이거나 메스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 활로만 하시는지 아니면 CT를 명확하게 10mm 이상 일어나면 이제 뭐 스터디를 한다고 치지만 애매한 사이즈일 때 언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GB 내에 이제 스몰한 메스가 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스톤이 이제 실제로 네오플라즘인지 감별이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톤은 그래서 적어도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감별을 하려면 일단은 에코제니시티가 일반적으로 보다는 조금 더 다른 메스보다는 좀 더 증가되고 그래서 중요한 소개 중에 하나는 모빌리티가 있느냐, 포지션 체인지나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메스가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폴립일 수도 있고 아데노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리면서 아주 초기에 소견일 수도 있고 해서 이게 감별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뭐 초음파로 감별하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티플하게 보이는 경우
뭐 4개 있는 경우, 또 에코제니스가 아주 높은 경우는 뭐 콜레스테롤 폴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에코제니스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브로드 베이스하게 보이거나, 또 월과의 관계를 봐서 월의 이미전이나 뭐 이런 것들 소견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소견은 질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mm가 넘으면 아데노마라도 OP를 레코멘드해서 사이즈를 보고 적어도 10mm가 넘는다면 우리가 뭐 총판만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OP를 레코멘드 해야 되고, 한 5mm 이하로 되면 그냥 observation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5mm에서 10mm가 사실 조금 애매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경과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좀 체크하는 게 좋고, 너무 5mm가 넘어서면 100% 안심하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D 딜라테이션이 선생님 말씀대로 역시 한 10mm 넘어주면 속 시원하게 CT 찍으러 가면 좋겠는데, 한 5mm는 넘는 것 같고 10mm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세컨더리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아까처럼 수술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걸로 배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올드에이지 뭐 70세 넘어서 뭐 이런 경우에 우리 환자 임상 증상이 뚜렷하게 없고 초파로 봐서 디스탈이나 옵스트럭션 리즌이 발견되지 않고, 아니면 인터레파틱 덕트나 다른 소견이 옵스트럭션이 뚜렷한 소견이 없다면 보통 한 5 내지 10mm 경우에는 저는 뭐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 뭐 특별한 제가 박선우 선생님 뭐 강의에 더 첨가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드린 김에 로켓 타스크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에 보면 담당에 보면 로켓 타스크 에이시오프 사이너스 아까 박선우 선생님 GB 내강의에서 압이 올라가가지고 앱세리움이 그 이마지네이션 되게 생겼죠. 그 생기는 메커니즘을 병리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소화관하고 담낭벽하고는 조금 해부학적 구조가 틀립니다. 정상 소화관은 앱세리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프리아가 있죠. 라미나 프로프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브 무코사가 있고, 그 다음에 머슬 프로프리아가 있고, 서브 시로사 여기 이제 정상 소관입니다. 근데 담낭벽은 조금 틀립니다. 담낭벽은 우리가 담낭이 수축되지 않고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담낭 앱세리움이 이렇게 얇게 있습니다. 앱세리움이 있고, 그 밑에 라미나 프로프리아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얇습니다. 라미나 프로프리아. 그 다음에 있는 층이 머슬층이 좀 두껍습니다. 머슬. 그러니까 서브무코사하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없고 머슬층인데, 이 담낭벽의 머슬은 종주근은 없고 윤상근만 있습니다. 종주근은 없고 윤상근. 왜냐하면 담낭은 컨트랙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슬층이 두껍죠. 그 다음에는 밑에 뭐가 있느냐면 서브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이브로스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층이 두꺼운 층이 서브시로살 펜리어가 있습니다. 서브시로살 여기 두껍습니다. 펜리어. 그 다음에는 시로사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낭의 내강에 압이 올라가면 문제는 이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기하고 무코사가 없기 때문에 담낭의 앱세리움이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슬층이 또 뭐가 문제냐면 담낭벽 머슬층은 치밀하지는 못합니다. 종주근은 없고 윤상근만 있죠. 그게 머슬층이 이렇게 치밀하고 틈새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는
로켓탄스키 정상 담낭에도 있습니다. 에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 담낭염에도 있고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에서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에서도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트의 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담낭벽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무코사가 없고 머슬층이 굉장히 좀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담낭벽이 정상 담낭벽이 아니고 담낭이 확장이 될 때, 담낭이 확장이 되면 원레이어로 보이거든요. 고에코, 선상 고에코 보이는데 이 고에코는 바로 서브시로살 펜레이어입니다. 왜냐하면 담낭이 늘어나게 되면 이 머슬층도 얇아지고 라미나 프로페라 층도 원래 얇으니까 제일 두꺼운 층이 바로 서브시로살 펜레이어입니다. 서브시로살 펜레이어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유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하면 이렇게 3층이 모일 수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쓰는 초음파로 쓰는 원레이어로 보입니다. 담낭을 식후 담낭에는 3레이어로 보이거든요. 식후 담낭 이렇게 되면 요게 저약포는 뭐냐면 머슬층입니다. 근층이 되고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바깥에 고에코는 서브시로살 펜레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요 고에코는 이게 이제 내강하고 앱세리움하고 경계 에코입니다. 앱세리움하고 경계 에코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는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스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정상에도 있을 수가 있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있고 그게 많은 것이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도 질문 하나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이브 준비 좀.